박준호 씨가 결혼한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오래되었지만 나름 아늑한 아파트 한 채. 좁은 부엌과 작은 식탁. 그 위에서 매일 아침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은 언제나 아내 이소연 씨입니다. 소연 씨에게 결혼은 곧 남편 출근 전에 따뜻한 아침밥을 차려주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TV 속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내어놓으며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그 한마디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이 진짜 아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부터 소연 씨의 하루는 부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냄비 2개에 동시에 국과 고기를 올리고 달걀을 부치면서 나물 무침을 하고 작은 접시에 김치, 멸치볶음, 장아찌를 하나씩 담습니다. 두 사람이 먹기에는 분명 많은 양이지만 식탁 위가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 소연 씨에게는 마치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침상이지. 가끔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두기도 합니다. 반짝이는 젓가락, 가지런한 접시들, 보기만 해도 든든해 보이는 상차림. 그럴 때마다 소연 씨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 꽤 괜찮은 아내 같네.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호 씨는 평생 아침을 거의 안 먹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연애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면 점심부터 약속을 잡았고 여행을 가서도 호텔 조식 대신 늦잠을 택했습니다. 나는 아침 굳이 안 먹어. 차라리 30분이라도 더 자는 게 좋아. 준호 씨는 여러 번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준호 씨의 어머니도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아침을 안 먹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침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저녁만 잘 챙겨주면 된단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연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녁은 제가 맛있게 챙길게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을 안 먹는다는 사실을.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작은 아파트에 둘만 살기 시작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반지, 혼수, 신혼여행 사진들. 그 사이에서 소연 씨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 집에서, 이 사람 곁에서 내가 꼭 해야 할 나만의 역할은 뭐지?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아침밥 해주는 아내였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는 예의상 차려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서서히 가라앉는 된장국, 갓 구운 갈비, 여러 가지 반찬. 보기만 해도 든든한 상차림입니다. 하지만 보기 좋다는 마음과 먹을 수 있다는 몸의 상태는 달랐습니다. 한 숟갈, 2숟갈. 억지로 밥을 넘기고 나면 이미 배는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출근길 내내 속은 더부룩했고 차 안에서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오전 회의 시간마다 졸음과 싸우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안 꺼졌다는 말이 먼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동료들이 신혼이라 그런가 아침부터 잘 챙겨 먹나 보다 라며 농담을 걸어올 때마다 준호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야 편한 사람인데. 그래도 처음 몇 주 동안은 신혼이니까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의 상차림은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는 접시 수가 늘어날수록 준호 씨의 마음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압박감이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아침마다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마주치는 아내의 얼굴이었습니다. 기대를 잔뜩 머금고 있는 눈빛, 맛있지? 라고 묻는 듯한 미소. 그 시선을 보고 있으면 나 아침 못 먹겠다라는 말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확신을 키워갔습니다. 소연 씨는 생각합니다. 준호 씨가 많이 먹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해주는 걸 좋게 생각하니까 앉아서 먹어주는 거겠지.
조금 더 정성 들이면 더 잘 먹을 거야. 반면 준호 씨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눈을 뜨기 전부터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식탁 위에 반찬이 아니라 오늘도 또 억지로 먹어야 하나? 라는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준호 씨는 결국 속이 완전히 뒤틀려 화장실에서 한참을 구역질하다가 소화제를 삼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과 부담이 겹겹이 쌓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침밥이 사랑인 건 알겠는데 왜 나는 사랑이 아니라 시험 보는 기분이지? 같은 시각 부엌에서는 소연 씨가 다음 날 메뉴를 메모장에 적고 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영양가 있게 해야지. 요즘 남편이 많이 피곤해 보이니까. 그녀의 펜 끝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미역국, 계란말이라는 글씨가 차곡차곡 적혀 내려갑니다. 이렇게 한 집 안에서 같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는 서로 전혀 다른 아침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로망이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치르고 나가야 하는 조용한 전쟁 준비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쟁이 곧 둘 사이의 감정까지 뒤흔들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이때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지던 어느 날 새벽, 준호 씨는 시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먼저 지쳐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부엌에서는 이미 하루 분량의 소리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빠르게 두드리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올라오는 기름 소리, 전자레인지에서 울리는 소리까지 작은 아파트에 온갖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침 햇살보다 먼저 찾아오는 이 소음은 준호 씨에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신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준호 씨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소연 씨가 여보 일어나 하고 깨우는 순간까지 포기한 듯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했습니다. 깨지 않는 사람에게는 밥을 먹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자 소연 씨는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4층짜리 큰 도시락통. 첫 번째 칸에는 고봉밥, 두 번째 칸에는 고기 반찬, 세 번째 칸에는 각종 밑반찬, 마지막 칸에는 샐러드와 과일까지. 소연 씨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와 외칩니다. 여보, 늦잠 자는 거 존중할게. 대신 회사 가서라도 꼭 먹어. 그 말은 아침상에서 휴대용 아침상으로 형태만 바뀌었을 뿐 준호 씨에게는 여전히 묵직한 압박이었습니다. 출근길 주차장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 올라오는 음식 냄새는 아침부터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버려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버려버리면 소연 씨의 정성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이 목을 조였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회사 주차장에서 도시락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한 숟갈 먹고 잠깐 멈추고 또 한 숟갈 먹고 뒤돌아 한숨 쉬고 아침마다 혼자서 이 싸움을 치르는 동안 그의 마음도 조금씩 달아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 씨는 모든 용기를 모아 소연 씨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나 정말 아침이 힘들어. 몸이 안 받는 것도 그렇고 부담이 너무 커. 그리고 멈칫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못 먹는다고 하면 기분 나빠 보이고 속상해하는 내 표정이 너무 미안해. 그래서 더 부담돼. 그동안 쌓아온 마음을 기름때 묻은 그릇을 씻어내듯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당신 아내야. 아내라면 당연히 남편을 위해 아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무시돼야 해?
준호 씨가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소연 씨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당신 건강하라고, 당신 든든하라고. 내 하루의 시작이 당신을 위한 마음인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싫어? 말끝이 흐르더니 소연 씨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연 씨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상처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대화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한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게 변했습니다. 소연 씨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침마다 슬쩍 눈을 뜨고 부엌 쪽부터 먼저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식탁 위에는 다시 반찬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화려하게, 예전보다 더 푸짐하게, 예전보다 더 증명하듯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좋은 아내야. 그리고 준호 씨는 여전히 그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속도는 더 느려졌고 한 숟가락마다 미안함과 압박이 뒤섞여 목을 넘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소연 씨의 표정에는 혹시 또 남기는 건 아니겠지? 라는 초조한 기다림이 묻어나 있고 준호 씨의 표정에는 어떻게든 상처 주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는 지친 다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씨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 속을 모두 개원했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붙잡은 채 한참을 앉아있던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둘 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아침밥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면 나는 뭐가 되는데?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 못하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제야 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밥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깊게 얽힌 문제라는 것을. 갈등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아침 식탁은 더 이상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는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월요일. 준호 씨는 또다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냄비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볶아지는 소리까지. 오늘은 유난히 더 분주했습니다. 아침이라기보다는 잔치를 준비하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눈앞 풍경을 보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엔 고기, 생선, 전, 죽, 샐러드, 국, 나물. 그야말로 한 상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증명하려는 듯한 상. 하지만 정작 둘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음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감정이 걸렸습니다. 소연아, 나 오늘은 진짜 못 먹겠어. 조심스레 건넨 말에 소연 씨의 손이 고정된 듯 멈춰섰습니다. 그래, 결국 또 그렇구나. 그 말에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거부당한 듯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준호 씨의 심장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은 울음이 아니라 지쳐버린 사람이 겨우 내뱉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준호 씨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아, 나도 힘들어. 아침밥 때문만이 아니라 너랑 부딪히는 방식이 너무 버거워. 말이 끝나는 순간 소연 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금 만든 국을 개수대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텅, 찰칵 쏟아지는 물소리. 그 소리에 두 사람의 감정도 함께 넘쳐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그 말에 준호 씨는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성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이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는 며칠 동안 식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대충 때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집안은 싸움 후에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거실 불 하나만 켜진 채 조용히 앉아있는 준호 씨에게 소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준호 씨,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확실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요즘 좀 무서워졌어. 뭐가? 우리 둘이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진짜로 서로 미워하게 될까봐. 준호 씨는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침밥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어긋났다는 사실을. 준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침밥 차리는 마음은 알아. 그게 내 방식의 사랑인 거. 그거 무시하고 싶지 않아. 소연 씨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나는 아침을 먹으면 몸이 진짜 안 좋아져.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내가 만든 음식이 싫어서가 아니야. 내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해. 소연 씨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제대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도 당신 탓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는 그냥 좋은 아내이고 싶었어. 준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준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아침엔 간단하게, 대신 주말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같이 먹자. 소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추스르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소음도 허둥거림도 없이 커피 향만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엔 삶은 계란, 요거트, 토스트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쪽지 하나. 천천히 먹어. 오늘은 이 정도로 내가 만족해 볼게. 그날 아침 출근길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누구 하나 완벽하게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잠깐의 멈춤 끝에 다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각자의 숨결을 존중하며 살기로.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 1년 차는 비로소 처음다운 조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